황소 한 마리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강한 인상에 뭔가 절규하듯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중섭의 황소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민족 화가라고 불려지는 이중섭의 상징적 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 맺힌 이야기, 그 절규와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듯 합니다. 아주 성격이 확실하죠. 자세히 보면 붓질이 몇 번 하지 않고 황소 머리를 그대로 잘 표현한 그런 작품 같습니다. 꼼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기보다는 필력에 의한 일필휘주로 속도감 있게 거침없이 붓질에 의한 소의 특징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중섭은 전통에 대한 남다른 이해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서화일체 전통을 몸소 실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선이 주는 힘, 이 필력은 바로 서체에서 나오는 그러한 필력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더 민족의 상징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상징만일까?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중섭의 자화상은 아닐까?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황소 머리를 통해서 이중섭의 얼굴로 환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격정적인 삶을 사는 이중섭의 일생이 집약된 황소의 얼굴,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뭔가 울부짖고 있는 모습, 민족의 상징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으로까지도 읽혀지게 하는 황소. 이 강렬한 표정의 황소에서 이중섭 예술세계가 계속 살아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신의 황소도 있는데 흰소죠. 흰소, 아주 특색 있는 배우인데요. 배구는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도 많이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중섭의 이 흰소는 뭔가 아주 투지에 넘치는 지금 온 몸에 기를 잔뜩 모아서 돌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필력에서 어떤 기운이 생동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시대는 살기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굳건하게 전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돌파력,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적 이중섭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30년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올 정도로 비교적 초기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중섭이 오산학교를 입학할 때 1931년도경 당대 최고 지성인 예일대학 수석 졸업한 임용련과
또 파리 유학 출신인 백남순 부부가 오산학교로 오게 되죠. 그 학교는 도시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이 다 기숙사 생활, 관사 생활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미술반 학생들을 데리고 이들 부부는 주말마다 야외 스케치를 다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섭은 30년대 초반 당대 최고의 지성인 화가 부부에게 미술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행운이다.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쿄 유학을 갑니다. 문화학원에서 미술 수업을 하게 되죠. 문화학원은 자유분방한 학풍을 가지고 있는 교토 중심가 간다에 소재한 학교입니다.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여서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해방돼서 고향으로 왔죠. 원산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학원 여학생, 후배 여학생이 찾아오죠. 마사코. 결국 이들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리게 됩니다. 문제는 전쟁이죠. 분단 이후에 6.25 전쟁으로 치닫는 이 암흑기에 이들 가족도 곤궁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은 피난 생활로 이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가족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하는데 거기 그 시절에 남긴 서귀포 풍경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주 소재가 이루어집니다. 대개 선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중섭 그림의 특징은 일단은 원형 구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원형을 이루고 또 거기에 등장된 소재들, 아이들이나 물고기나 개나 이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어떤 인연설과 같은 그런 사상이 이 바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주는 역할로 끈이라고 하는 소도구가 큰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섭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표현 방법이 아주 참 독특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이중섭 그림이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으로 윤곽선을 그렸죠. 선묘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다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머리카락도 없네요. 어떤 동심의 세계, 원형의 세계, 이런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게 되고 부산으로 오고 이중섭은 처자를 일본으로 보내고 혼자서 쓸쓸하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 전쟁과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중섭 그림의 대부분은 종이에 그린 겁니다. 유화 작품이라 하더라도 바탕이 캔버스가 아니고 대부분 종이입니다. 그만큼 구하기 쉬웠던 재료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고기하고 놀고 있는데 그 물고기와 아이와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드러났듯이 물고기도 하나의 아이처럼 동체가 돼서 같은 수준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개나 물고기가 단순히 먹거리로서의
소재가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동급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사회 동포주의, 이런 휴머니즘 같은 거,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두 아들과 부인을 일본으로 보낸 이후에 혼자서 외롭게 지금과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출발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서 저와 같은 소재가 자기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쟁과 전쟁 이후에 피폐했던 그 사회에 대한 이중섭식 상징 언어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겪은 피난지의 삶에서 나온 그런 승화된 이중섭식 세계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피난 시절에 이중섭은 은지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우선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어서 담배를 싸는 은지화의 못으로 저렇게 음각하듯이 그렸습니다. 200~300점 이상 그리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아주 참 독특한 표현 매체와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작품의 경우는 여인과 아이들이 다 손발이 묶여 있네요. 질곡의 시대 상황을 이 작은 은지화가 뭔가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는 시대, 뭔가 속박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은지화가 말하고 있습니다. 길 떠나가는 가족이네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이 그림을 소묘로 곁들이면서 남은 편지가 있는데요. 역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돌보지 않고 외로운 삶 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일정한 돈을 만들어 처자가 있는 일본으로 가고자 했으나 그 뜻은 이루지 못하고 1956년에 요절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가족사적으로, 개인사적으로는 아주 불행했지만은 화가로서의 작품은 영원히 남아서 바로 이 황소와 같은 그림이 저희들로 하여금 일렁이게 하는, 가슴을 갖게 하는 그러한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